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9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현대건설의 주가 조정도 그렇고 증시의 상황도 그렇고 뭐 하나 우리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눈앞에서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현대건설 지금부턴 오로지 현대건설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원전을 포함해서 대규모 수주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로써 또 한 번의 성장 경로를 공고히 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런 급등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의 주가 많이 오른 거 맞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오른 주식을 외인이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뭐 전쟁 때문에 힘들고 환율 때문에 힘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외인 형님들께선 어쩌라는 거야? 이 좋은 주식을 왜 망설여?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서 탑승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격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얼마나 모았느냐? 재미있는 사실. 이것도 알아가셔야 돼요. 2025년 3월부터 현 시점까지 무려 1년이란 시간 동안에요. 외인 형님들은 4천억을 매집하고 기관 형님들은 2천억을 매집했어요. 기관 형님들이 최근에 약간씩 물량을 팔고 있는데 외인 형님들은 이걸 왜 팔지? 라는 스탠스로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관이 살짝 팔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은 눌렸지만 그 물량을 받아주는 외인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좋아요를 누르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자, 단순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믿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현대건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앞으로 참담할 겁니다. 왜? 많이 오른 게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현대건설의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원전이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원전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현 시점에서 외인이 매수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 최근에 메타가 20년치 전력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전력회사와 20년치를 왜 계약했냐? AI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 먹는 하마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그냥 20년치 땡기자. 어차피 앞으로 전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력이 부족해질 것 같은데 그냥 20년치 땡기자. 자,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전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전력이 중요해진다. 전력이 부족해진다.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현대건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예산과 기한 안에서 원전을 시공하는 회사예요. 미국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원전을 시공하죠. 나라의 돈이 들어갑니다. 나라 예산 들어가고 나라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예산과 기한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밖에 없다니까요. 전부 다 예산을 넘기고 전부 다 기한을 넘겼어요. 그럼 사실상 경쟁사가 없다라고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사실상 앞으로 원전 수주 현대건설이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느냐?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구독 안 할 이유가 없다. 대화가 된다. 그죠? 돈이 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요거 정리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를테면 이거죠. 신규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다면 주가는 눌려도 또 가겠죠. 근데 더 이상 신규 수주가 나올 게 없다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의 매매 전략이 달라집니다.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천하장사 만만세, 현대건설 만만세,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만만세라고 댓글 한번 남겨볼게요. 자, 댓글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크게 유럽 그리고 중동,
북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쪽 보시면 돼요. 불가리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불가리아입니다. 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코즐로드의 7호기와 8호기이고요. 맞아요. 1100메가와트. 자, 2기가 들어가는데 시기가 2027년도요. 자, 그리고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그리고 핀란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 다들 이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8년도 자, 계약 예상이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SMR 아시죠? 2029년. 자, 유럽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유럽은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영국 요 정도. 자, 그다음 뭡니까? 중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하고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동은 지금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자, 아시아 지역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자, 팀코리아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 입찰 예정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가서 북미.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왜 정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규 수주가 나올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그때가 고점이라니까. 야, 이거 계약 해낼 수도 있겠는데 한다면 파이프라인 될 수 있는 국가인데 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은 실제로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될 수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거죠. 북미 지역에서 계약이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언론사 플로우가 나온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만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실제로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없는 국가인데 언론사에서 막 떠든다?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닌 거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새롭게 나온 국가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만약 신규 수주가 더 이상 나올 국가가 없다면 조심해야죠.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북미. 자, 페르미. 첫 번째는 페르미고요. 페르미 같은 경우는 2026년 하반기. 자, 올해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페르미죠. 그리고 펠리세이즈. 자, 펠리세이즈 SMR입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하반기. 자, 그리고 자, 오이스터 크릭 300메가와트짜리 4기. 2028년도. 마찬가지로 자, 오이스터 크릭 같은 경우에도 SMR이고 2028년도다. 자, 그럼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페르미랑 맞아요. 펠리세이즈입니다. 페르미랑 펠리세이즈 이 두 개를 주목하면 되는데 이 두 개에서 소식이 나온다면 나올 게 나왔구나. 계약이 이를테면 계약이 터졌대. 나올 게 나왔구나. 계약 규모 봐야 되고. 그죠? 그와 동시에 뭘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을 대비해야 돼요. 왜? 계약 터지게 터졌으니 약간은 비중을 축소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나아가서 북미에도 남아있는 원전 이슈가 있지만 하나는 계약이 된 거니까 그거에 따른 비중 축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메인이 4천억 들고 있죠. 기관이 2천억 들고 있죠. 합치면은 6천억인데 6천억이라는 물량이 그냥 계속 홀딩만 하고 있을까요? 6천억이라는 물량을 하나씩 모멘텀이 시장에서 공개가 될 때마다 계약이 될 거라 생각했던 국가에서 계약 됐다더라 하면서 공개가 될 때마다 점점 이 비중이 축소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한마디로 외인과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지금껏 오를 수 있었고 신고가 영역에서도 버티고 있는 거다. 그럼 외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 함께 매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나요? 팔아야 됩니다. 함께.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하나만 더 공개해 드릴게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220만 주를 2월 27일에 담았습니다. 2월 27일에 시티그룹이 229만 주를 담았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여기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시티그룹이 229만 주를 신고가에서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현대건설이 보신 것처럼 신고가 영역에서 윗꼬리를 달고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음봉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229만 주를 담은 시티그룹,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시티그룹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이하로 현대건설을 담는 건 매우 유리하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게 바로 시티그룹이고 시티그룹이 여기 이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 이하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건 꽤나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 나올 게 있나?
나올 게 있다면 그 기대감을 기다리는 거고, 계약 나올 게 나왔다면 그 순간에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만약 외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한다면 함께 매도를 해야 된다. 만약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더해버린다면 뭔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들려올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순간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수해버릴 수도 있겠죠. 최근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외인이 지금 계속 담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도 담았고 3월 3일과 4일도 담았고, 그 말은 뭐예요? 지난주에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조정 속에서 외인은 매수를 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매수 타점이라 볼 수 있는 구간인 겁니다. 현대건설 결코 고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죠. 7371 7454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남기세요. 여러분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중요한 가격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죠. 중요한 수급, 주체 말씀드렸습니다. 외인과 기관이고 시티그룹 쪽이죠. 이제 남은 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놓쳐서 안 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흔히 고점에 물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왜냐? 그 타이밍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현대건설을 매집한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타이밍을 쫓아갈 거거든요. 2월 27일 꼭대기에서 229만 주를 매수한 시티그룹을 쫓아갈 거거든요. 그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되겠죠. 7371 7454 여기로 현대건설이라고 지금 문자 신청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 댓글로 현대건설 만만세 한 번씩 외쳐볼게요. 천하장사 만만세, 우리 현대건설 만만세,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 수익 만만세. 저도 외치겠습니다. 현대건설 만만세 한번 외쳐볼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